내륙의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눈에 한파까지 몰아닥치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겨울. 우리의 산업 현장은 1년 중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져 땅이 얼어붙고 난방기구 사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질식 등 사고 위험이 높아져 동절기 산업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난방 장치나 보온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온도의 기준은 20도에서 한 23도 20도 그 상태 항상 유지를 하고. 겨울철에 산업안전사고 중에서 추락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작업 전에 제일 많이 발생해요. 장기간 이어진 강추위로 인해 산업 현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동절기니까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산업재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위험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은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산재 사망이라는 게 사람과 설비, 사람과 기계 사이의 인터페이스에서의 어떤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내지는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대비가 필요한 건데요. 겨울철 산업 현장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전국의 사업장에서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 치열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영하의 온도가 계속되는 겨울철, 산업 현장 곳곳에선 추운 날씨와 사투를 벌이는 중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온 급강하로 인해 추락, 붕괴, 화재 사고와 한랭 질환 등 겨울철 산업재해 비상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낮은 기온에서 오는 저체온증이라든가 동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끄럼이라든가 뭐 이 미끄러짐과 동반한 추락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고 형태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떤 그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재료가 갖고 있는 이 열에 대한 반응성,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또 얼지 않게 이제 여러 가지 미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물에다가 이제 방동제를 넣게 되는데요. 방동제를 넣은 물을 가지고 이제 커피를 끓이거나 내지는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그 사고가 있습니다. 2026년의 시작인 지금, 이 시기에 산업 안전을 잘 지켜내야 한 해를 무사하게 보낼 수 있기에 전국 각지에서는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큰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야외 근무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 한파 안전 기본 수칙을 강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동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설계 도면, 공사 계약서, 시방서 같은 것을 준수해야 되겠고요. 안전교육이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장 관리 측면에서 보면 집안이 동결돼서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현장 주변의 비탈면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보온이나 가열하는 이런 특성 때문에 화재나 이런 근로자의 질식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점검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최근 6년간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 가운데 무려 71%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안전 사각지대에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쪽에 가겠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성동구에서 산업안전 기동대를 출범시켰는데요. 반갑습니다. 지역 내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 사항을 점검합니다. 종이 제품을 제조하는 이 사업장의 경우 기계 벨트에 끼임 사고 위험은 없는지,
안전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자체 여기에서 센서들을 손을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손이 들어가거나 네. 사람이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네. 이 바깥에서 작업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이 안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센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센서가 다 있죠. 센서가 있어가지고 네. 문제 있으면 손 그렇죠. 수급하는 거죠. 네. 자동 수급하는 거죠. 인쇄가 다 해서 끝나면 이 잉크에 대한 그 폐기물은 네.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거기에 의뢰해서 다 폐기물 처리 그쪽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폐기물은 네.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네. 네. 사용하고 난 폐기물 처리는 특별히 허가받은 업체에 의뢰를 해서 네. 별도 포장하고 보관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료 이 매뉴얼 산업안전기동대의 주 목적은 단속이 아닌 예방 때문에 산업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꼼꼼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보온 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난방 같은 거, 난로 같은 걸 피운다든가 하면 현장에서 위험한데 그 현장에서 난리를 피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에어컨을 점검을 합니다. 필터 청소도 하고 가스 주입도 점검을 해서 특별하게 그런 문제 생길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화기는 이제 어떻게 비치하고 소화기는 계신가요? 지금 여기 에어컨이 현재 보시는데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네네. 기계 시작되는 저 부분과 끝나는 부분, 거기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추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특히 우리 소규모 사업체에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도중에 과열이나 실수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특히 강조해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시 산업 안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난방이라든가 그런 휴게, 질 그런 부분이 그래도 아무래도 직원분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오셔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니까 한 번 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중간중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을 하고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방기구 사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동절기 산업 현장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물류센터 대형 참사의 경우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를 크게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이나 콘크리트 외장재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 만든 벽체 패널로 미리 만들어진 것을 빠르게 조립할 수 있고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 덕분에 물류 창고를 포함한 대형 산업시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불이 났다 하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 확산 방지 보강 기술을 개발한 최승원 박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재들을 외부 마감재들을 철거를 하고 신규 자재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재시공을 하게 되면은 철거할 때 내부에서의 작업들도 다 할 수가 없고요. 오랜 기간이 거치는데 이번에 개발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철거 없이 기존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부 부분의 용융을 통해서 가연성 단열재를 제거를 하고요. 그 빈 공간에 저희가 주입식 새로 개발한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개발한 난연액이고요. 일정 간격으로 저희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구멍 안에다가 용융을 시킬 수 있는 액을 분사를 시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양생이 되고 이게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단열성이 있는 제품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화재 발생 시 샌드위치 패널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길의 빠른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20분 내내 타는데 그러니까 안 올라가긴 하네요. 네. 확산은 안 되네 더 이상.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고 화원이 밖으로 분출된 화원만 계속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위에서 굉장히 많은 연기가 나고요. 내부에서 수직으로 확산되는 게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많이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불길이 지붕까지 그러면 다 닿을 정도? 네, 위쪽으로 그러니까 내부라서 그 불꽃까지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이게 타는 모습이 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안전 법적 기준이 바뀌기 전 기존의 산업 시설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상황. 때문에 이 기술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단열을 위해서 가연성 단열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들을 다 바꿀 수는 교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러한 그 철거 없이 할 수 있는 보강 공법을 이용을 해서 겨울철 화재라든지 앞으로 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들을 좀 많이 보급을 해서 산업 안전에 좀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식 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산업 재해 중 하나입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양생 작업을 합니다. 겨울철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보온 양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질식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보온 대책으로 갈탄이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탄은 대표적인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일명 연탄가스라고 하는 이런 그 기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갈탄 사용을 하는 이런 양생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이런 가스 중독이라든가 질식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그 갈탄을 통한 이 보온 대책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갈탄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동절기의 사고를 좀 유형을 보면 아무래도 그 차가운 기온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걸 양색을 할 때 열기를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온 양색을 하다 보면 천막에 덮여 있어서 질식이나 화재 사고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거푸집이나 동바리가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중의 문제로 이런 붕괴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임이 분명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파보다 더 무서운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최우선의 예방책은 무엇일까요?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 종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장비는 이제 질식재해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한지 또 안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안전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산소비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제 질식재해가 건설 현장에서 갈탄이라든지 수치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할 때에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이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사전에 일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여기 환기팬이 있습니다. 이제 환기팬은 작업하기 전에 충분히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그 작업 현장에다 공급해주는 이제 장비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작업자에게 직접 공급해주는 송기 마스크이고요. 그 작업할 때 이제 이걸 착용하시고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거는 현장에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해두고 만약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구조를 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만 하면 전국 어디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망재해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사망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1년에 뭐 10명에서 또 15명 내외로 이런 재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밀폐 공간 지식재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지식재해 예방 서비스, 원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주시고 사업장에서 또 노동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점검과 안전 수칙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입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와 급하게 서둘러야 된다는 이유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혹은 귀찮다는 생각에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업재해 체험관에서는 상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자, 겨울철에 산업안전사고 중에서 추락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끄럽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대 중에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낙상이나 아니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게 될까요? 새벽. 맞아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주변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아요. 환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눈이나 비가 내려 작업장의 바닥이 얼어붙을 경우 미끄러워지기 쉽고 추락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장비 착용이 중요한데요. 자, 앞에 TV 보면은 321이 뜰 겁니다. 자, 3, 숫자 같은 거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사고는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 충격이 허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반이 접혀버립니다. 그래서 허리식 안전벨트는 위험해요. 그네식 안전벨트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안전벨트만 제대로 착용해도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지대나 아니면 완충제나 이런 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단수 조금이라도 그 구간을 뚫고 들어오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안전모 역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작업자는 사다리 위에 걸터 앉아서 천장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이 높이에서 딱 떨어졌습니다. 자, 그때 작업자의 나이가 32이셨어요. 구급차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고정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작업자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체험객들은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그만큼 고정이 중요한. 두툼한 그 옷을 입고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호복 같은 걸 입는데 그런 면에서 좀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그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 관련돼서도 실제로 뭐 이렇게 중량물이 머리 쪽에 추락하는 사고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경험할 수가 있어서 좀 이게 보호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기온 급강하로 아무래도 몸이 굳고 위축되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안전 체험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의 대응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한다면 결코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늘 위험이 존재하기에 그 위험 요인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노력한다면 충분히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은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위험에 해당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고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돼야 비로소 좀 안전한 사회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어느 한 분야의 책임이 아닌 것 같고요.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제도에 개선점이 없는가 또는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하고 이게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할 것이고요. 중소건설사는 자신이 시공 중인 현장에서 제반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근로자들에게 안전시설 등을 꼼꼼히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자는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중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위험 요인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고가 반복될수록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이란 곧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추위와 고된 작업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